안녕하세요. 꿀벌입니다. 네, 다들 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주말간 좀 잠을 많이 자고 푹 쉬고 그렇게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나스닥이 현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아마 제 영상을 출근하시거나 출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또 일어나서 보실 텐데 여러분이 오전을 같이 시작할 수 있어서 기쁘고 또 항상 좋은 분석 이어나가도록 겸손함 잃지 않으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나스닥 선물의 4시간 봉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장을 계속해서 지켜봤습니다. 금요일 날 장 초반에는 폭락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쭉 말아올리기 시작하더니 딱 제 스탑라인에서 주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 저답지 않게 이 차트에 선을 좀 많이 그려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제가 여기서 나스닥의 하락을 봐줬고 이제 이것이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반등이 찐반이어서 다시금 상승을 향해 가는 것인지겠죠.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이것이 이 데드캣 바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요. 이거 4시간 봉으로 좀 쪼개서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여기 있죠. 대략 21,700 부근인데 엄청난 싸움이 여기서 일어나더라고요. 대략 이번 하락 파동의 0.5 되돌림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연장을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전의 매물대와도 닿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여기를 이 봉을 몸통으로 넘지 못하고 꼬리로만 건드리다가 결국에는 내리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반등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제가 21,900 이게 바로 이 장대 음봉의 절반이거든요. 여기에는 닿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이 하락이 지속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웨이로 이렇게 빠지지 않거든요. 중간중간에 반등을 주면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등의 일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약세로 보는 제 생각이 틀리는 지점은 어디인가? 첫 번째로는 21,750 부근을 넘어줄 것. 두 번째로는 21,900 여기를 안정적으로 봉의 몸통으로 이런 식으로 돌파하며 마무리를 할 것. 단위는 최소 4시간 봉이고요. 1봉이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파란 색깔 22,750 부근 있죠. 여기를 먼저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저는 나스닥이 다시금 정고를 향해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대로 여기를 계속해서 넘어주지 못하면서 21,550이라는 스탑을 다시 깨고 그리고 2600에 먼저 도달을 한다면 저는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파란색 선은 어떻게 그었는가? 피보나치 886 되돌림에 해당되는데요. 보시면 이번 하락에 대해서 이 886이 여기 21,250 이 부근입니다. 그리고 이 상승에 대한 886 되돌림 부근이 2600 부근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 먼저 방향이 닿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우세해진다. 먼저 위쪽의 방향을 닿았다면 정고를 향해서 다시금 달려가서 신고가 다시 산타릴리를 쓸어 갈 것이고 2600을 본다면 하방의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나스닥 포지션이 이전에 판고판 거 전부 다 현금으로 들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나왔다고 해서 다시 나스닥 추세 돌렸으니까 사자 별로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주봉도 보면 참 기가 막히게 해놨죠. 이 주봉의 변동과 결국에는 주봉이 이 음봉으로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좀 한 가지 긍정적인 건요. 이 끝이요. 이 몸통 절반 있죠. 여기까지는 안 왔다는 겁니다. 약간 말아올려줬기 때문에 이번 주 나스닥의 흐름을 보면서 좀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면 제가 좀 빨리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TQQQ를 볼게요. TQQQ를 복귀를 해본다면 제가 TQQQ를 저번 주부터 지속해서 이 보유자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TQQQ가 이번 연도의 고점을 찍고 그리고 제가 이거 보라고 했죠. 키움 순매수에 TQQQ가 떠 있는지 이 여러분이 TQQQ라는 주식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아시면 좋은데요. 이 주식은 이 상승장의 끝 무렵에 순매수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왜냐면 쏙3라든지 아니면 NVDL, 테슬라 이런 애들에 비해서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목을 잘 받지 못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나스닥이 이렇게 오를 때는 TQ도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그러면 곳곳에서 TQQQ 인증글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야, 나 TQ 샀더니 이제 월급이 그냥 하루에 들어오네? 이런 약간의 이 노동의 가치 무시 발언 플러스 이전 급등주에 밀려서 잘 사지 않던 TQQQ가 키움순에 올라온다. 순매수 상위에 올라온다. 이렇게 된다면 제 경험상은 이게 약간의 고점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TQ를 잘 보라고 하는 것이고 TQ가 그렇게 이런 주식에 비해서 변동성이 크진 않지만 그렇다고 없지도 않아요. 특히 상승장일 때 TQ가 하루에 뭐 2%, 3%씩 그냥 오르기 때문에 이것도 따지고 보면 상승률이 되게 큽니다. 약간 좀 막판에 달라붙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쯤부터 키움 순매수에 TQQQ가 떴을 거예요. 이제 구독자분 댓글을 보니까 TQ가 좀 하락하고 있을 때 키움 순매수에 떠서 좀 매수를 참았다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제장은 그리고 금요일장은 어떻게 됐는가? 자, 안타깝게도 TSLL 그리고 TQQQ가 일간 순매수에 있었습니다. 주간도 본다면 주간엔 다행히 없는데 테슬라가 좀 있죠. 테슬라도 이 레버리지가 순매수 상위에 들어왔다면 상당히 안 좋은 신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조심해야 될 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TQQQ를 보는 기준은요. 저항이 87 그리고 67 이렇게 두 개를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이럴 수 있어요. 87을 넘었을 때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본다면 이거 너무 늦게 사는 거 아닌가. TQQQ가 77에서 지금 87까지 올라왔는데 저가 매수의 기회를 다 놓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솔직한 제 마음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꿀벌TV에서는 11월부터 12월에 불장을 예견을 하면서 TQQQ의 지속적인 상승을 말씀드렸었고 그 당시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잡은 값이 74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했었죠. 그랬는데 여기서는 안 잡고 있다가 지금 TQ가 연중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이런 지금 10% 넘게 뺀 봉이거든요. 이런 급락 후에 지금 이 되돌림에서 들어가려고 한다. 별로 좋지 못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TQQQ 판구 전혀 매수하지 않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TQQQ가 차라리 87 넘는다면 그때 이 하락을 일부 되돌렸다고 보고 매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제 홀딩입니다. 네, 저는 쏙3 약간 기술적인 반등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이 금요일에 저가인 25.5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쏙3의 경우에는 굉장히 힘이 약한데 이런 단기적인 반등이 조금 꽤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29가 거기에 대한 저항 라인이 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땐 아주 짧게 본다면 기술적인 반등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한 일주일 정도로 본다면 여전히 숏이 롱보다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9를 넘기기 전까지는 숏이 더 유리하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쏙세스 들어갔던 것은 어제 장 초반에 좀 매도를 했습니다. 이 반등파를 보고 매도를 했고 만약에 29까지 올라온다면 그때 저는 쏙세스를 좀 노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속설 또한 추세를 돌리는지 그 여부를 지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단 기준이 29를 넘는지입니다. 그리고 25.5 이 단기적인 반등의 지지대는 지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 USD를 볼 건데 USD가 보시면 참 차트대로 움직였습니다. 제가 여기 64랑 66 그어놨는데 정확히 이거 딱 뚫고 올라와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줬죠. 지금 USD를 크게 본다면 엄청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10월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횡보입니다, 여러분. 크게 보면. 그래서 사실 지금 USD의 방향을 보는 게 저한테 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 횡보를 너무 어지럽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추세를 돌렸다가 바로 하락하고 바로 상승하고 이게 너무 반복이 되네요. 그래서 USD의 경우에는요. 이 박스권이 있는데요. 박스권을 먼저 깨는 쪽으로 추세가 터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크기가 매우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만큼 횡보를 했다면 이 엄청난 응축된 에너지가 위든 아래든 크게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 네모 박스의 기준이 이전의 저점 60.5에서 대략 68 그 부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USD의 경우엔 68에서 계속해서 저항이 발생이 되었죠. 그리고 60에서 지속해서 지지가 나왔던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딱 그 중간이에요. 그 중간은 무엇인가? 애매한 곳입니다. 이런 애매한 곳에서는 매수든 아니면 매도든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맥점에서만 매매하는 것이 승률을 높여줄 겁니다. 그래서 USD는 지금은 당장 방향을 잘 모르겠고 이 68과 그 다음에 60 이 사이에서 어디로 먼저 시세 분출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하방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엔비디아이고 엔비디아가 좀 그나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엔비디아를 잡았던 게 저항으로는 135에서 137 그리고 1차 스탑 130.4 2차 스탑을 대략 126에서 128 이렇게 잡았는데요. 자, 보시면 이래서 차트가 신기하죠, 여러분. 딱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가 딱 여기서 저항받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박스권이고요. 다행히 여기를 지켰기 때문에 이 밑까지 빠지는 그런 가능성을 막았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여기를 금요일장에서 깼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나스닥 폭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단기적인 반등이 좀 더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135에서 137의 매물대 있죠. 여기를 깨고 올라온다면요. 그 다음 지점 139까지도 반등이 가능합니다. 이 139를 넘는다면 147까지 바로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보세요. 자, 4시간 봉에서는 간신히 4시간 봉 22평 위로 주가가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 밑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봉으로 봤을 때도 일봉상 22평의 밑에 있죠. 이 파란색이 22평이거든요. 22평의 밑에 주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22평의 방향을 보시면요. 이제 아래로 이런 식으로 꺾였죠. 보시면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강세의 장에서는 얘가 이런 식으로 위로 들리고 약세의 장에서는 아래로 들립니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좋지는 못한 상황인데 보시면 또 볼린저 밴드가 이런 식으로 금요일이 반등 덕분에 살짝 위로 꺾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속해서 하락하는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닫힐 가능성을 약간 열어줬습니다. 만약에 월요일장에서 엔비디아가 135에서 137을 딱 넘는다면 볼린저 밴드가 이런 식으로 닫힐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속하다가 139 위로 올라간다면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가 다시 그 위로 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USD도 제가 애매한 중간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엔비디아도 딱 저항대에 막혀있는 지점입니다. 자, 지금 이거 USD 여기 중간 박스권 중간 지점이라고 했었고 엔비디아 또한 보시면은 여기 딱 저항에 막혀있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둘 다 애매한 위치인데 과연 엔비디아가 잘 살아나서 증시 반등을 좀 이끌어 줄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기준점은 135에서 137 그러면서 이전의 이스탑 라인 126에서 128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기가 깨진다면 나스닥 폭락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NVDL로 보더라도 60, 그 다음에 67 이 정도가 저항이 되겠네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전에 미리 다 그어 놓은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인데요. 사실 이거 끝나고 제가 개별주 2개 있습니다. 둠피스트라는 애랑 이거 뭐 인투 무슨 우수 관련주인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고 테슬라의 경우에는 잘 오르다가 갑자기 장 막판에 쏟았습니다. 제가 보고 있다가 장 끝나기 한 10분, 15분 전부터 갑자기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테슬라가 스탑을 깬 이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매수받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429 정도를 1차로 잡아섰죠. 여기를 깼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깼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밑에 어떤 것도 잡지 않았고 딱 385 하나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것으로는 테슬라 제가 매수를 들어가는 경우는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 385에 온다. 두 번째로는 중간에라도 추세를 약간 돌리는 움직임이 보여진다. 이거 말고는 애매한 구간에서는 테슬라 매수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 지금 쿠이움 순매수에서도 테슬라 레버리지가 주간 그리고 일간에 당당하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 추세 있죠. 자, 12월부터 시작된 이 미친 테슬라의 추세를 이어왔던 4시간봉 22평을 깨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둠피스트입니다. 둠피스트의 경우에는 하락 추세가 너무나도 세서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 차트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럴 때 좀 기술적인 센 반등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자, 4시간 봉으로 본다면 이 볼린저 밴드를 완전히 이탈을 하고 난 다음에 딱 이 안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일봉을 본다면요, 강하게 볼린저 밴드 이탈하다가 살짝 들어올려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추세 자체를 전환하는 움직임은 아니지만 이 강한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타로 한 2분할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스탑로스는 102를 잡겠습니다. 이 102 깨면 반드시 손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며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뭐 장 열리고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혹시라도 한 번 더 떨어지면 한 번 더, 혹은 이 120을 넘을 때 불타기 정도 진행해 볼 수가 있겠고, 이 둠피스트의 1차적인 저항으로는 120, 2차적인 저항으로는 대략 한 128에서 130 그 사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사실 그렇게 좋은 차트가 아닌데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급락은 여러분 이 급등을 만들어냅니다. 변곡점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인튜이티브 머신스라는 우주항공 관련 주이고요. 참 딱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죠. 이렇게 쭉 올랐지 않습니까? 아까 둠피스트랑 좀 다르죠. 그러다가 급락이 약간 나온 모습인데요. 상당히 추세가 좋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제가 나스닥 자체를 그렇게 좋지 않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스닥 자체를 좋지 않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주도 사실 그렇게 좀 위험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때까지의 그 추세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꿀벌TV에서 단기적인 반등 예측한 종목이 뭐 팔란티어, 그 다음에 아이온큐 등등이 있었죠. 자, 그래서 본다면요, 1차적으로는 여기 12.5였는데요. 여기는 이미 반등이 나왔었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11.5 이렇게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재차 반등의 가능성이 있으면 여기서 한번 11.5에서 한번 이렇게 있고,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의 상황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기 넘어가면은 저는 이런 개별주는 스탑로스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게 고점을 찍어서 지속해서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번에는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항으로는 15.7이 있습니다. 네, 오늘의 요약입니다. 자, 나스닥 선물 금요일장을 지켜본 소감으로는 아직까지 롱으로의 추세 전환은 되지 않았으며 반등이 데드캣 바운스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그래서 0.5 부근, 여기가 21,700 부근이거든요. 치열하게 싸웠는데 결국에 밀렸다. 그리고 시장 주동사인 죄송해요. 시장 주도주인 테슬라가 급락하며 장이 마무리가 되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데드캣 바운스에 가깝다고 보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이 지켜보실 포인트는 이 파란 선 두 개 중에 어디에 먼저 도달하는지, 그리고 21,900 위로 올라오는지이며, 적어도 21,750 위로는 올라와야지 단기 추세 상방으로 돌린 것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반등이,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파란 선 두 개는 여기 22,000, 22,270, 그 다음에 2600 두 개입니다. 자, 그 다음 TQQQ입니다. 자, TQQQ의 경우에는 복귀해보자면 보유자의 영역에서 올해 최고가도 갱신해주고, 키움 순매수의 TQ가 뜨고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약간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전 TQ가 최소한 85 정도는 넘어야지 추세 돌렸다고 볼 겁니다. 그 전까지는 매수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아니 저점 매수의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74에서는 왜 안 사고 지금 이 83이란 가격에서, 그것도 폭락 후의 가격에서 사려고 하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이 만약 21,900 뚫고 위쪽 파랑이 22,700 얼마였죠? 이거 먼저 찍으면
깔끔하게 제 관점 틀린 거 인정하고 추격 매수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속슬이고, 속슬, 이 금요일 저가인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났는데요. 단기 반등이 조금 더 갈 거라고 봅니다. 단기 반등의 저항은 29이다. 29 넘기 전까지는 숏이 더 유리한 상황이다. 추세 돌리는지 지켜보겠고, 오히려 USD랑 엔비디아가 전반적인 다른 나스닥 주식에 비해서 애매한 자리에 있는데 그만큼 단기로라도 이 반등의 가능성은 더 큽니다. 이거 제가 길게 설명한 부분 읽어주시고요. 엔비디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움직임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주에 정말 금요일에 차트대로 움직였죠. 그래서 이 저항과 스탑라인 확인해 주시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이 장막판 매도세가 출현하면 하락 마무리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테슬라 보면 신기한 게요. 딱 제 스탑라인 있죠. 딱 여기 밑에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줬죠. 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여기 오기 전까지는 매수 생각이 없다. 추세를 이런 식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385 오거나 그 전까지는 관망하겠습니다. 그래서 TSLL과 테슬라 기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둠피스트와 인튜이티브 머신스를 볼 텐데요. 둠피스트가 오히려 기술적 반등의 각이 세게 보인다. 그래서 여기 저항과 스탑 라인 다음과 같고 인튜이티브 머신스 또한 여기서 차트가 전반적 추세가 워낙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5에서 강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고 있으나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하락한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불안정한 미국장에서는 변동성 큰 개별주는 조심해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정말 길어졌어요. 제가 보통은 10분 초반대에서 끝내려고 하는데 20분대 초반이네요.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뿅!